조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트위터에 조국 장관의 계정을 알림을 설정해놨더니 거의 24시간 울리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고소고발 이외에 홍수 걱정도 함께 하고 계셔가지고 네, 다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활발한 활동 중에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다. 이렇게 이제 SNS에 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검찰과 언론이 가장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조국 장관이 점잖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정치 깡패처럼 움직이는 거죠. 사실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그냥 봐주기,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자기들한테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계속 수사 확장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그 정의연 수사 아닙니까? 원래는 처음에 2018년, 17년 관련한 회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2015년, 2016년, 2014년, 13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정의연 회계 그 담당했던 2013년도 당시에 회계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제주도 살고 있습니다. 출석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 나 생업도 있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피의자 전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 안 나오죠. 이미 정의연은 사람들 관심사에서 멀어졌어요. 그 당시 그 이름 그 언급됐던 국회의원들하고 그 당시 실무자들 그 극단적 선택했던 그분 실장님? 네, 실장님 다 억울하게 그냥 유명을 달리하고 부장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덮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실 조국 장관님이 그 법무부나 사실 이 법적 체계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교수 시절에 가르쳤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법조계의 기자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 짚은 거죠. 4.15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걸 알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사법기관이 시류에 따라서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맹견, 뭐 애완견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검찰만큼 그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통령 비아냥대고 대놓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퇴임 후에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압박했던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 총선을 패배할 것을 예상을 하고 대통령 탄핵을 위해 밑자락을 깐 것이다. 지금 이 워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슈가 됐죠. 서울중앙지검 지난 1월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던 것도 이것이었고, 그러니까 여당이 총선에 필패할 것을 알고 지금 이 모든 공작을 검찰에서 세웠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김기현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김기현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듣고 말하는데 선수더라고요. 대구도 대단하고요. 네. 청력이 좀 안 좋으신가 보죠.
안 그래요. 그게 이제 고래고기 부작용인데 아. 고래고기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수은중독.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말을 정말 2번,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에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거 패배를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패배를? 그러니까. 이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3월 달까지만 해도 정말 새날에 나와가지고 집권 여당 패배할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아무리 정말 조국 교수님 사태가 극에 다다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3%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집권 여당의 패배를 낙관적으로 예상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총선을 패배하게끔 만들기 위한 공작이 이때부터 돌아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예. 어떻게든 우리가 걱정 마. 조국 때 한번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울산 거기도 한번 더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과 다른 청와대 인사 한 명 해서 우리가 딱딱딱 하면 총선 대통령 지지율 작살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작살나면 민주당 지지율은 작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총선 이기게 하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그럼 왜 도대체 몇 년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현재 대통령을 탄핵을 못 시켜서 안달일까라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아니 5년 있다 바꾸면 되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한번 시행을 한 적도 있고,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미통당류의 정치 세력이 제대로 된 정치를 펼쳐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되찾아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들한테 정책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서 그걸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작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가져오려고 한다고 봐야죠. 안 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의 그 짙은 그림자들 자기네들 손으로는 때를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때를 밀 수가 없냐? 그 때가 자기네들한테 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밀어내면 자기네들도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힘들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나서 요거는 정치적인 공작이 연쇄적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조국 교수님 이 글을 보면서 이때 당시를 지금 와서 그때 당시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미 알고 계셨다는 느낌이에요. 이 글이. 특히나 검찰이 생각하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 4글자에 대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건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군대 제대했을 때쯤에 한겨레 21 특집 기사가 난 게 있었는데 검찰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겨레 21 특집 기사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 세계 검찰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소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이 뭐 한 20-3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그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검찰에서 추진하다가 좌절된 게 검찰과 경찰의 범죄 데이터베이스 통합 작업이었어요. 그거 검찰 측에서 추진하다가 좌절됐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려고 의심을 받았냐면,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사생활 있잖아요. 금융정보와 범죄정보를 통합시켜가지고,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사생활을 철저하게 틀어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작업이 좌절됐었는데, 그때부터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가 말해주는 거, 그 한겨레 21이 보도했던 그 표가 말해주는 건 검찰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과도한 권한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검찰이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뿌리가 그 비대한 권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숟가락도 덜어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자기들 죄는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예. 그 권력의 커버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네들이 처하게 될 위치를 특히 정치 검사들은 잘 안다고 봐야죠. 특히 정치 검사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해왔고 이 수사권 가지고 장난을 쳤던 애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의 쉴드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권력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나쁜 변호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일부 서초동의 일부 변호사들이 있더라.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꾸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살기 힘들다. 이어서 이렇게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SNS에 이런 반응을 보이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같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총장이 그런 면에서는 황운하 국회의원이 되신 거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김기현도 국회의원이 돼서 아쉽지만 그 이면에 정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방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됐던 그런 인물이신데 이제 같이 페이스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페북의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사실 다들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한다고 했지만 정변 이야기한 대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겠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서초동 일부 그렇죠. 저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유.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에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즉 집권 여당이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 이런 생각은 사실 여권 전반에 있어서 조국 장관 그 검란 때부터 시작해서 이럴 거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우리의 잘생긴 진중권 씨가 또 혓바닥을 길게 뽑았더만요. 한마디 하셨습니까? 뭐라고 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혀를 길게 뽑으셨는데 이거 진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밑밥을 깔았다는 건 전체 큰 공작에 큰 역할을 검찰이 대행해줬다라는 거지 검찰에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저는 최근에 그 진중권 씨 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날 때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패션에 피도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그게 뭐가 잘못됐죠? 패션 F로 시작하거든? 왜요? 피도 받아주세요. 패션, 열정, 패션. 나중에 무슨 도거나 또 프로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열정이란 뜻이겠지. 솔직히 좀 우리 척척석사님은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예전에도 좀 뜬금없는 소리 많이 하셨긴 해도 그래도 저는 인간적으로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이분. 근데 그 최근에 저는 정말 충격받았던 그 진척사님, 전 척사라고 부르는데. 척사. 그러니까 진척사 그 페이스북 글 중에 진짜 너무 이게 좀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 내 글을 기자들이 받아 써주는지 아니? 잘생겨서. 그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구나 싶어가지고.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자, 그 조국 장관의 SNS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깔때기처럼 진중권으로 끝나게 됐는데 이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